매미소리 요란하더니 어느새 풀벌레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을 속으로 스며들며 행복한 마음입니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안겨주는데요. 가을의 깊은 빛깔과 향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엔 파랗게 물든 하늘 원고지에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보고 싶은 이에게 엽서를 띄우고 싶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두둠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가을에 남은 장미. 조병화. 마당 한 구석 외진 곳에 작은 장미 한 송이 붉게 피어 이 가을에 혼자 오래 남아 있다. 애처롭다, 안쓰럽다, 측은하다, 가련하다, 사랑스럽다. 볼 때마다 늘 드는 이 마음은 뭘까? 사랑도 있을 때 있어야 하려니,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려니, 있을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려니, 혼자 남는다는 것은, 혼자 남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리. 시인은 혼자 남는다는 것은 결국 애처롭고 가련한 것 같지만 사랑스럽다는 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연 속에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것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것이 없듯이 말입니다. 결국 사람도 마지막에는 혼자가 될 텐데 위안을 받게 되네요. 이런 시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수키님의 수필집 나에게 준 선물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수키님은 이 책을 출간하며 그녀의 태양이 서산을 비출 때 글쓰기 공부를 시작하여 에세이 문학에서 등단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수필문학진흥회와 김포문학산책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수필집에는 60편의 수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노라고 자신에게 진솔하게 한마디 하고 싶다며 내민 이 책은 그녀의 소박한 삶과 절제된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작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그녀의 마음을 잘 표현한 내용의 글 궁서체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우리 함께 서로 존중하는 고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궁서체 이수키. 문학을 공부하면서 수시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려는 구실이 되었다.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반드시 한마디쯤은 도움이 될 만한 단어와 화법이나 내용이 들어있음을 경험한다. 오며 가며 혹은 한담 중에라도 귀에 딱 들어오는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게 될 때 횡재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잘 활용하여 글이나 말로 다듬어 쓸 능력은 부족하지만 좋은 것을 배웠다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나에게는 별별 노트라고 표제를 써붙인 공책이 4권 있다. 책 속에서 밑줄 친 부분이나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생각나는 말 등을 적어둔 것이다. 어느 날 누워서 심심풀이로 3번째 공책을 들춰보는데 단어만 몇 개 적힌 쪽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아마 쓰고 싶은 글의 제목이 아닌가 싶다. 그 중에 궁서체라는 단어의 네모가 그려져 있다. 그 단어를 써둔 기억을 차근차근히 하나씩 생각해보니 기억이 났다. 아주 먼 일은 아니었다. 인문학 강의하는 어느 분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대화는 무엇 때문인지 어느 순간 글씨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수많은 글씨체가 있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글꼴을 골라 사용하는데 각자 좋아하는 글씨가 있어도 예의를 지켜 쓰는 글씨가 따로 있다고 했다. 그 글씨가 궁서체이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존중의 뜻을 보이는 자세라는 말을 처음 들으며 놀라웠다. 손글씨로는 원하는 글씨체를 쓰기가 쉽지 않지만 워드로 친다면 가능하다. 그동안 아는 분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 어떤 글씨를 골라 썼는지 갑자기 걱정되어 마음을 가다듬어 보았다. 책을 받을 때마다 보내준 정성과 고마운 마음으로 빠짐없이 잘 받아 읽었다는 답을 메일로 보냈다. 그 말을 들은 후부터는 인사말이 충분하지 못해도 글씨만큼은 반드시 궁서체로 쓴다. 그것으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고 서툰 인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달래곤 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통화 중에 그분의 아드님 이야기도 들었다. 그가 친구와 했던 대화 한 토막을 소개하더란다.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 이거 궁서체야. 잘 들어. 라고 했단다. 여기에서 궁서체라는 말은 단순히 글씨만이 아니고 중요한 얘기도 궁서체라고 한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나는 이런 말을 사용하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쑥스럽지만 간단하면서도 견문을 넓혀서 좋다. 예절은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에서 먼저 나타난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야만 하는 것인데 나는 한참이나 멀었다. 글씨체까지 신경 써야 할 한가한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공감한다. 어쩌면 매일도 번거롭다. 손에 전화를 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의 개성을 드러내는 시대다. 글씨도 멋있고 그림같이 예쁜 것까지 다양하다. 예의를 갖춘 글씨에 관심은 별로 없을 듯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지나가도 사람 관계의 기본인 예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믿는다. 지나간 메모의 한 단어를 제목으로 글을 써본다. 여전히 수필은 어렵다. 이 글이 궁서체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감히 엉뚱한 생각도 한다.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나인 글자 모양 궁서체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사용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다. 다만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대화할 때 쓸만한 이야기거리를 쉽게 얻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와 펜이 늘 곁에 있어야 한다. 그날의 통화에서
결코 흘려버릴 수 없는 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살려냈다. 아주 오래된 어떤 풍경 같은 느낌을 주는 궁서체의 쓰임을 알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예의라고 결론지었다. 느려진 내 숨결로는 이제 빠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궁서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성품으로 서서히 스며들기를 희망한다. 통화를 끝내며 강의 내용이 너무 훌륭했다고 감사 인사를 하니 통신 강의는 수강료가 훨씬 비싸다고 했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문학을 공부하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 또 한 번 자부심을 느낀다. 어느 부분은 나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만하게 써 있지만 마땅히 읽을 책이 없을 때 펼쳐보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별별 노트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뜻밖의 상식이나 지식 등 도움이 되는 한마디까지 공짜로 얻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스키님의 수필집 나에게 준 선물 중 궁서체라는 글 한 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메일을 보낼 때면 언제나 궁서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선이 단정하고 아담하여 정성을 담고 싶었고 예쁘기도 해서 사용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사람의 마음에도 글씨체가 있다면 그중 가장 고운 것은 아마도 궁서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겸손과 상대를 향한 깊은 존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궁서체처럼 예의와 마음의 단정함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부둠의 이진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글씨로 마음을 쓸까요?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듯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궁서체로 써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지만 성에 있는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이 궁서체처럼 읽는 이의 마음을 단정히 세워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